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번 정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10월 2일 날 있게 되는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 여기에 이제 박상용 부부장 검사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 관련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는데, 저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이화영 부인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성태하고 이화영을 불러서 대질 신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 뭐 하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무죄다. 검사 이 탄핵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 박상용 부부장 검사가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 그래서 술판 회의까지 벌렸다. 이런 진도를 나가려고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루어질까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언론계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저도 이제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지금 상정하고 싶은데, 이화영 부인이 누굽니까? 다혈질입니다. 아이 판사 앞에 재판정해갖고 자기 남편한테 정신이 있냐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친 사람이 바로 이화영의 부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미 이화영의 부인은 지금 굉장히 분노에 지금 딱 분노하고 있다. 왜? 지금 이재명을 위해서 이화영이가 완전히 희생양이 돼가지고 전부 다 지금 이 법정에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화영의 경우에는 지금 변호사비 마련도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경의 변호. 이화영이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화영이도 그래서 폭탄 발언을 할 가능성도 크고, 김성태는 이미 이실적 빼앗고 전부 다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성태는 형량도 굉장히 낮게 1심에서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대질신문은요, 지금 검찰에서 그동안에 이화영이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이화영이하고 김성태하고 대질신문을 추진했지만은 이화영이가 끝까지 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대로 의도하지 않았던 대질신문, 또 의도했더라도 생각하지 않았던 결과, 그러니까 이제 이 네거티브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2일 탄핵 청문회 이와 관련해서 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선요. 그러면 이 박상용 부부장 검사가 정말 대북송금 사건 처음으로 이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화영이가 이제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동안에는 쭉 그거는 절대적으로 이재명과는 관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명히 선을 딱 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화영의 얘기가, 내가 이거 김성태하고는 얘기했지만 그 내용을, 대북송금과 관련된 내용을 이재명한테는 절대 보고한 적이 없어. 딱 오리반을 쭉 내밀어 왔어요. 요게 이제 작년 6월까지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이제 이화영 측 변호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지금 이제 이게 검찰의 술판 회유, 그리고 이제 압박, 요런 것 때문에 이화영이가 검찰 진술에서 이재명이가 다 알아, 내가 다 보고했어, 요렇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되어 있어요. 이러는 바람에 이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 박상용 검사가 마지막에 술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화영으로부터 입을 열게 시켰다. 요게 이제 검사 탄핵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과거 울산지청에 있을 때 술 마시고서 이 대변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그거는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다른 당사자가 있다는 사실까지 전부 다 폭로한 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정말 왜곡 날조에 해당되는 것이고, 술판 의혹도 왜곡 날조죠. 이 술판 의혹 제기를 누가 집중적으로 했느냐? 김광민이라는 변호사가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 김광민이는 지금 부천시의원인가요? 경기도의원인가? 하여튼 지방자치의원이 되는데, 이거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재판에서 변호인을 바꾸려고 보니까 돈이 필요한데 돈을 줄 만한 여력은 또 안 돼.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쟁점이 워낙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 변호인들이 하려고 안 해. 그래서 변호인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 와중에 김광민 이 시의원이 변호인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는 이제 이재명한테 충성을 해서 다음에도 또 공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목적을 앞세워서 그야말로 이 팩트를 가지고 법리 공방을 통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저 안에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리는 것이고, 우선순위는 목전의 이익은 정치적인 이익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한테 정치적 인정받겠다. 그러니까 김광민이가 꺼낸 게 바로 술판 회의 의혹이 된 거예요. 요게
말하자면 이 박상용 부부장 검사를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중대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김광민이가 이런 주장을 하니까 당시의 수원지검에서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비판을 연쇄적으로 했어요. 왜? 김광민이가 이제 출정 기록을 내놔, 그 다음에 사진을 내놔, 또 동영상을 내놔 등등 모든 물적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또 진술 내용들, 왜냐면 교도소 직원들, 이렇게 해서 보니까 김광민의 주장을 전부 이 수원지검에서 반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허위 사실임이 드러난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광민은 끝까지 이걸 우겨서 결국은 박상용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진다. 자, 그런데 이제 박상용 부부장 검사가 그럼 여기에 응할 것이냐? 지난번에 김용철 검사 탄핵에도 전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떠났지만 이원석이도 이거는 삼권 분립에도 와하고 위반이 되는 것이고, 사법의 정치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의 방해다. 절대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안 나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박상용 부부장 검사도 절대 이혼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요 술판 회의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술판 회의도 있고, 그 이전에 지금 이제 이화영이를 압박 설득을 계속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생생한 증언을, 그러니까 그 현장을 목도한 변호사가 있어요. 왜냐? 김광민이가 변호인을 맡고 전에 설주환 변호사가 맡았어요. 그런데 이 설주환 변호사는 누구냐? 완전히 민주당 골수 변호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법률위원회에서 뛰었고요. 뭐 부위원장인가 뭘로 뛰었고, 그 다음에는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때 대변인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이 사람은 완전히 민주당 표를 들어야 되잖아요. 이재명이 표를 들어야 되잖아요. 이화영이 표를 들어야 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이 양반도 일종의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좀 전향했다고나 할까요? 좀 보수 우파적인 시각으로 지금 온갖 방송을 통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요, 제가 논평하는 거나 설주환 변호사가 논평하고 보는 시간이나 거의 비슷할 정도로 생각이 확 돌아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월 2일 탄핵을 앞두고, 지금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이제 설주환 변호사가 여기저기 방송에 뛰어다니면서 하고 있는 얘기들, 과거에 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핵심이냐? 회유 압박이 있어가지고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검찰이 분류 쪽에는 이화영이가 대변인으로, 이 변호인으로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설주환 변호사가 이 대동을 하고, 그러니까 배석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검찰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본인은 변호인으로서 이화영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선 검사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박상용 검사의 얘기가 뭐냐. 더 이상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사실대로만 얘기해달라. 이게 핵심 요청했다는 겁니다. 핵심 당부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를 없는 것처럼,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절대 왜곡시키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만 나한테 얘기해달라. 이런 얘기로요, 수차례 걸쳐서 이 박상용 부부장 검사가 이화영한테 얘기를 했고, 본인도 지금 이제 설주환 변호사, 그때는 본인이 변호 활동을 할 때니까 본인도 있는 대로만 얘기해라. 있는 대로만. 더 이상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있는 대로만 얘기하면 된다. 요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설주환 변호사가 그야말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선요, 이게 박상용 검사를 탄핵했다는 탄핵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날조 조작된 겁니다. 요게 이제 하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의 재판이 이미 시작됐지 않습니까? 대북 송금. 요 송금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신진호 부장판사가 지금 이제 판결을 때리면, 제대로 때리면 20년에서 한 25년까지 때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진호 부장판사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뭐냐? 이화영의 진술일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화영이가 이렇게 이제 해서 논란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폭풍이 불고 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는 바로 누굽니까? 현재 그래서 지금 박찬대가 최고위원을 거쳐서 원내 대표까지 해먹잖아요. 뭐 때문에 해먹어요? 바로 이화영이 마음.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한테 다 보고했어. 그런데 요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이재명이 놀라갖고 특사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박찬대를. 그래서 박찬대를 보내갖고 이화영이 지구당을 관리하는 이유일인가요? 그거 이제 민주당 그 사람한테 이제 말하자면 관리용 지구당 위원장을 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화영 부인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화영이가 왜
이실직고를 했느냐?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정화 부인이 결국은 이제 대북송금 요 이화영 재판에 가서 당신 정신 차려! 변호인 믿지 못하겠어. 싹 바꿔치겠어. 아니, 그래갖고 바꿔치기해서 나온 게 김광민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의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 9년 6개월 받는데도 굉장히 기여를 했고, 그리고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 똑같은 판사, 신진호 판사의 판결에도 중형을 선고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말하자면 기여를 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런데요, 이화영 부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다혈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고발한다. 그래서 대북송금 전략사건 실체, 이런 책을 만들었어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김현철 변호사하고 둘이 요걸 만들어서 썼는데, 왜 만들었느냐? 요거는 이제 대북송금 사건을 보면은 이재명이는 하나도 죄가 없어. 요거를 이제 입증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변호사비가 없어. 그러니까 이 책을 좀 많이 팔아줘. 이거거든요. 사줘. 이건데 이재명이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부인이 다혈질인데 어마어마하게 분노하고 화가 나 있을 거다. 나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쭉 돌고 있어요. 예. 이런 걸 보면은 이화영의 부인 백정화가 이번 청문회에 가면 난리를 칠 것이다. 예, 난리를 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공연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화영 부인한테 이화영이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도 중간중간에 심경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또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폭발하지는 않았어요. 내부적으로는 이화영도 열이 엄청 받아있다. 그래서 이화영이 나오면 이게 이실직고할 가능성, 실토할 가능성도 상당하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성태의 경우에는 이화영이나 백정화가 이 자폭 발언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보여줬던 태도, 그리고 재판정에서 보여줬던 태도대로 이번에도 진술을 할 것이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지금 이제 이 탄핵 청문회를 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 이재명이는 죄가 없어요. 요 얘기를 하려고 지금 탄핵 청문회를 열었지만은 그거는 그야말로 꿈이다. 절대 그럴 가능성은 없다. 예, 요런 전망들이 상당합니다. 지금 법조계 안팎으로. 예, 검찰 법조계 안팎으로 그런 의견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탄핵 청문회가 말이죠. 이재명이를 살리는 구명 청문회가 아니고 이재명이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도록 만드는 청문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상용이가 나와야 제대로 청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나가죠. 전화도 안 나가죠. 왜? 불법 청문회잖아요. 이번 청문회가 열리는 그 과정이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은 다 빠진 상태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이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청문회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박상용 검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도 빈털털이 청문회가 된다. 제2의 지난번 김영철 청문회가 된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아주 쇄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여기 이 대목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찬이가 이재명이를 경선 후보로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기에서는 이재명이가 이해찬 측을 상당히 배려했어요. 이해찬 인물들을 갖다가 당 요지, 그러니까 이 김성환 같은 경우에는 당 정책의 의장을 시켰고, 조정식 같은 경우에는 당 사무총장을 시켰고, 윤호중이나 홍익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대표까지 진출해서 성공을 했고, 자, 그런데 지금 이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입지를 딱 구축하니까 당원 당규도 다 때려고치고 완전히 본인이 그야말로 빨간 레드 카펫을 깔고 대선으로 쭉 가는 요 정지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2기 지도부에서는 이재명이가 이해찬 측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해찬이가 지금 열이 받아갖고 이거 체제 흔들어버리겠다. 이재명이를 딱 날려버리겠다. 이런 작심을 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부인 이화영, 또 이해찬, 이렇게 해서 이재명의 자리는, 그리고 이재명이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작전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요, 이 청문회는 열지만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불길한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설주환 변호사의 이런 발언,
그리고 김광민이는 정치적인 이익을 앞세워서 변호를 하지 팩트 변호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술판 회의와 관련해서는 가짜 정보만 가지고 난리를 쳤지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요게 이제 전반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청문회, 이건 뭐 보나마나 보는 것이 아니냐, 맹탕 청문회가 되고 정청래가 또 한 번 그야말로 이재명한테 충성하는 청문회 운영을 기도하고 있지만은 요거는 백전백패로 끝난다. 자,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내용이 이제 10월 2일 날 제가 전망해드린, 그리고 이제 법조계 안팎에서의 어떤 평가와 전망, 요런 것들은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청문회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이화영이가, 김성태나 이화영이 뭐 안 나올 수 없겠죠. 순수 민간인들인데, 나오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화영이가 안 나온다? 이화영이가 안 나오면 결국은 부인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이러한 입장을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10월 2일 탄핵 청문회와 관련해서 많은 또 이 전문가들의 평가, 그리고 저 후속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요거를 계속해서 여러분께 이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러분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이화영의,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재판인데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제 신진호 부장판사의 이제 재판. 요것은 지금 보도에 따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신진호 부장판사가 재판 준비기일은 한 달에 한 번씩만 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만 열고 있는데, 결국에 신진호 부장판사의 전공이 뭡니까? 속전속결, 집중심리제, 이런 걸로 이 신진호 부장판사의 재판 전략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신진호 부장판사, 이번에 이제 그래서 요 탄핵 청문회를 계기로 신진호 부장판사가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지금 이재명 대구송금 사건, 지금 검사 탄핵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는 판사 탄핵까지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속전속결로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고 있다는 보도, 그런 얘기까지 지금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요. 요게 이제 이번 청문회의 핵심 중에 하나고요. 다른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뭐냐? 이제는 법을 바꾸는 거예요. 악법을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왜곡했을 때 그 판사, 수사한 검사나 또 판결 내린 판사를 말하자면 인사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기소 비율, 그 다음에 유죄 판결 비율을 검사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리고 법 왜곡죄를 만들고 있다. 법 왜곡은요, 판사나 이제 그 검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재명에 불리한 이런 판결을 내리는 그런 그 수사를 하는 검사를 탄압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 왜곡죄 신설,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인사와 관련된 규정, 그 다음에 더 큰 것은요, 아예 검찰청을 해체해가지고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강공 조치를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서, 아니 만약에 이재명이가 죄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왜 이렇게 검사를 불러다가 탄핵을 하려고 난리를 치고 검찰청을 해체하려고 난리를 치냐? 요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이가 죄가 졌다, 죄를 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민주당 이재명 찐명들, 그리고 당 지도부는 다 아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가 없으면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악법을 양산해 내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검찰청법 개정안을, 그리고 검찰청 폐지, 이런 거를 추진한 것만 보더라도 이 민주당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다. 그래서요, 조국이 강을 건너지 못하는 바람에 이 문재인 정권이 그야말로 정권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런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방탄입법, 요게 이런 괴물입법이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이재명을 잡는 극약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